안녕하세요. 현재 목동 다원교육에서 양정고 진명여고 강서고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 진행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늘 통합사회가 이제 내년부터 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점을 좀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1학년 때 아이들이 고1 통합사회를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수능 과목으로 가면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두 다 시험을 치는 공통 과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바뀐 교과서의 이제 목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1에서 5단원이 통합사회 1, 6에서 10단원이 통합사회 2인데요. 사실은 현행 교과서하고 그렇게 단원에서의 차이점은 별로 없고 순서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2, 고3 가서 선택하는 과목인 윤리, 일반사회,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그리고 지리, 역사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각 단원에 넣어 놓아가지고 구성한 교과서가 통합사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가 최근에야 공개가 돼서 제가 이제 최근에 교과서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교과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제 올해까지 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사실상 그냥 중학교 4학년? 어쩌면 중학교보다 쉬울 수도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통합사회 교과서를 펼쳐보면 시험 전에 한두 번 읽어보면 시험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상식이야. 이런 정도의 교과서였는데 이제 바뀐 교과서는 이게 고등학교구나. 고등학교 가면 통합사회까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그 무게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요. 본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이 선택 과목들의 심화 논점을 활용한 추가 자료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선택 과목 수준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다 공부를 하라고 만든 교과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수능 논점까지 가르치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자연환경 파트에서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어만 보셔도 느낌 오시죠? 인간을 위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요게 소단원 하나라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현재 교과서는 이거에 대한 참고자료 탐구활동으로 실제 사례 소개, 뭐 RR해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밖에 안 내니까 학교 교과서도 쉽고 문제 낼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뀐 교과서에서는 너 인간 중심, 생태 중심 배웠어? 동물 중심 생명주의도 배워볼래? 관련된 사상가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수능에서 문제를 내는 게 현재 고3들이 보는 생활과 윤리의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아이들이 이거 맞히냐 틀리냐 하는 그 문제가 이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사실 고1 통합사회 내신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영역, 아까 보여드렸던 선택 과목 모든 영역에 대한 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마다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원별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뭐 이과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경제는 그냥 너무 잘해. 근데 윤리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반대로 문과형 아이들은 윤리는 척척 알아듣는데 경제는 문제가 안 풀려. 이러거든요. 사실 그래서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나 이 과목 잘해. 이게 안 돼요. 저 단어는 잘하는데 이 단어는 못해. 이 단어는 잘하는데 저 단어는 좀 어려워.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세심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수능 예시 문항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 소단원 내용을 그냥 이렇게 선지에 섞었구나. 별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기후 그래프인데 이게 고1 통합사회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데 수능에서 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되냐면 고1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이걸 다뤄주라는 거죠. 학교에서 다뤄주고 이거 교과서에 없지만 알아야 돼. 왜냐면 수능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구성하시느냐에 따라서 통합사회 난이도가 정말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사회 우리 아이들 내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중요할까, 왜 공부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위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건 현재 단위수인데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요 정도 단위수를 통합사회랑 한국사회에 매기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통합사회는 8단위로 고정된다라고 하는데 이 단위수가 사실은 내신에 반영되는 정도 그리고 과목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거든요. 그럼 사실 통합사회는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과목인데 2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 조금 불성실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통합사회는 고1 내신하고 나면 특히 우리 이과 친구들은 빠이빠이 다시 보지 않는 과목이 됐지만 이제는 3년씩 끌고 가야 되는 과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수능까지 내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1학년 내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어떤 무게감, 중요도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집중도는 확실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되는 과목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후 그래프, 고1 통합교 사회 교과서에 없는 기후 그래프를 학교에서 내신 때 해줬어. 근데 내가 내신을 안 했어. 그러면 고3 가서 그걸 다시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국영수 하기에도 아까운 그 시간에. 그래서 오히려 고1 때 내신을 잘 챙겨 놓으면 내신 성적 가져가면서 수능 대비도 하게 되고 고3 가서 국영수 공부할 시간 남들보다 더 확보되고 진짜 1타 3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 수준의 학습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 통합사회 수업이 대체적으로 팀티칭으로 들어가거든요. 통합사회 선생님이 세 분이라 치면 A, B, C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 지리 선생님, 일반사회 선생님. 그럼 각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현재도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대체로 아마 내신에서 선택 과목 수준의 문제, 아까 보신 세계지리 기후 그래프 같은 걸로 킬러 문제를 내서 등급을 가리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고1 문제뿐 아니라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까지 좀 접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중1 사회 때 시험 거의 안 봤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생겼죠. 중1 때 사회 과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3은 이제 아이들 곧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1년에 시험을 3번밖에 안 치르니까 교과서 전 범위를 배우지 않아요. 몇 개 단원만 골라서 배우고. 생각보다 사회 과목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내년에 진학해서 선택 과목 수준의 갑자기 개념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에 따라서 너무 힘든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국영수 잘하는데 통합사회에서 발목 잡히는 거 진짜 아깝거든요. 그래서 국영수 우리 아이가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그냥 거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시는 거니까요.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저의 11월 개강반 커리큘럼인데 조금 어려운 단원들 위주로 해서 커리큘럼 구성했고요. 제 교재 모양새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 제 수업 이제 개강일들 한국사 수업도 개강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시간 맞으시면 좀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